어부사시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어놓은 게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게 됐는데요.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빠르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사시사는 윤선도의 작품인데, 윤선도가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당파 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제 보길도로 내려간 거죠. 보길도에 내려가서 정착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때 겪었던 뭐 어떤 재미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품의 제목부터 한번 보면은 이 작품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부라는 것과 사시라는 거. 사시라는 거는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사계절을 얘기하는데, 사계절 곱하기 열수씩 총 4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어부라는 게 이전부터 이어져 있었던 거죠. 이연보의 어부가라던가 어부단가라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뭐 어부 노래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의 어부라는 거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 낚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물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이 아니러냐. 어부의 생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뱉더라 뱉더라. 여기에서 뱉더라 그다음 지국종 어사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인데요. 두 번째 행에 나와 있는 뱉더라 혹은 다 들어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이 되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행에 나오면서 어부의 행위들, 그 다음에 어부의 일과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지국종 어사 같은 경우는 모든 연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삐그덕 어기여차라는 소리의 의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반복이 되는데, 이것들을 제외한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행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것들을 제외하면, 두 번째, 네 번째 행을 제외하면 그대로 그냥 평시조의 형식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을 보면, 어홍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어홍이라고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웃지 마라. 왜냐? 그림마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의 그림들, 산수화 같은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바다나 강,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꼭 그려져 있는 것들이 어부들이었던 거죠. 어부들이 막 낚시 투망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낚싯대 하나 들여놓고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어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시흥이 한 가지나 추강이 으뜸이라.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을의 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수국에 가을이 드니. 수국에 가을이 들으니까 고기마다 살이 쪄 있다. 만경딘파에 실컷 용여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바다에 실컷 놀자라는 거죠. 쉬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여기서의 인간이라는 건 속세를 얘기하죠. 속세를 얘기하는데, 본인이 살았던 그 속세는 멀면 멀수록 더욱 좋다. 즉 자연이 너무나도 좋고 인간 세상은 너무나도 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옷 위에 서리가 오되 치운 줄 모르는구나. 왜냐? 서리가 내려 있어도 나는 노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교선이 좁다 하나 부시와 어떠하니. 조선이라는 거는 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낚싯배를 얘기하는데, 낚싯배가 비록 좁다고 하지만 부시와 어떠하니, 속세와 어떠하니, 얘네 둘은 지금 반대되는 얘긴데요. 낚싯배가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그 어지러웠던 속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국종 어사와,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내일도 이렇게 놀고 모레도 이렇게 놀자. 송감석실에 가서,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에 있는 돌로 된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냥 소박한 집에 가서 새벽달을 보자고 하니까, 공산낙엽의 길을 어찌 알아볼꼬. 공산낙엽이라는 거는 빈산의 낙엽이라는 얘기예요. 빈산에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뚝 떨어져서, 가을이죠. 낙엽이 떨어져서 길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가려놨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연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자연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백운이 쫓아오니 녀라이 무겁고야. 이 백운이 따라오는데, 흰 구름이 따라오는데 녀라이가 무거워요. 녀라이라는 건 은자의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자의 옷은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고 많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옷도 아니에요. 그냥 간편한 옷인데 그것조차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거추장스럽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동1로 넘어가면 구름 거둔 후에 햇빛이 두텁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지가 폐쇄코대 하늘과 땅이 모두 꽉 막혔는데 뭐로 막혔을까요? 눈이나 얼음으로 꽉 막혔는데 바다는 그대로이다. 지국총 어사와 가없은 물결이 깊현듯 하여 있다. 가없은 끝없는 물결이 마치 깁을 편듯 하여 있다. 깁이라는 건 비단을 얘기합니다. 비단을 편듯 하여 있다. 뭐뭐인 듯 직유법이 사용된 거죠. 뭐뭐인 듯 직유법.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라졌구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 드러나고요. 경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경치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만경유리, 굉장히 넓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천태복산. 천태복산은 천첩으로 그러니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산을 얘기하는데 그냥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산. 앞에는 아름다운 바다. 뒤에는 아름다운 산. 그러니까 배산 임수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과연 선계인가 불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혹은 부처님의 세계인가? 적어도 어딘 아니다? 인간 세계는 아니구나 라는 거죠.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이 좀 드러나면서 이곳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씩씩한 곡. 이 솔이라는 건 소나무를 얘기하죠. 소나무를 얘기하는데 외로운 이 소나무는 지금 현재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의 감정이입된 거죠. 어떤 감정? 씩씩한 감정. 그러면 외로움도 이입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외롭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다라는 걸 외롭다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뱀에여라 뱀에여라 먹은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험한 구름을 한스러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험한 구름을 싫어하지 마라. 왜? 세상을 가려주니까. 내가 보기 싫은 그 세상을 가려주니까. 여기서 구름은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반대로 세상은 부정적인 시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꾸가 또 일어나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를 해준다. 또 뭐뭐 하지 마라 뭐뭐를 해준다. 파랑성을 염티 마라. 파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파도 소리예요. 파도 소리를 이것도 싫어하지 마라. 디넌을 막는도다. 디넌이라는 거는 세상의 소리, 세속의 소리인데 세속의 소리, 그 듣기 싫은 세속의 소리들을 막아주니까 파도 소리가 좋은 거죠. 얘도 부정적인 시어고 파랑성은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마지막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도다.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 배부쳐라 배부쳐라. 가는 눈이 뿌려진 길에 붉은 꽃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를 흥얼거리며 흥치면서 흥겨워하며 걸어가서 이 눈은 흰색이죠. 붉은색 꽃이죠. 그러면 얘네는 지금 또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셔럴이 서봉이 넘도록 송창을 비껴있자. 셔럴 그러니까 눈 위에 비친 달빛이 서쪽 봉우리를 눈 위에 비친 달빛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이거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송창을 비껴 있자. 송창에 소나무 창문에 기대어 있자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대꾸법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대꾸법이 또 아마 쓰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좁다 하나 부대와 어떠하니 이런 식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어부사시사 요 어부단가랑 어부사여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건데요. 어부단가는 어부사시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만 약간 다른데 잠깐 보면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여기에서의 어부는 똑같은 어부죠. 아까의 어부나 지금의 어부 모두 다 가어옹이라고 해요. 가짜 어부예요. 가짜 어부 할아버지인데 이 가짜 어부라는 게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이력편주라는 건 나뭇잎 같은 작은 배를 얘기하는데 얘를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있어요. 인세를 다 뒤졌거니 인세,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모른다 라는 거죠. 이게 서리법이 또 쓰였네요. 알까? 날 가는 줄 알까? 날 가는 줄 모른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보면 어부사 여음이 있는데 어부사시사를 짓고 나서 어부사시사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웠겠느냐, 내 분수로 여기에 누워있겠느냐? 아니야.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 같아요. 아무리 갚고자 해도 임금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드릴 일이 없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임금의 은혜가 크니까 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은 풍요의 공간이다, 노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도 자연에서의 즐거움, 어부 생활의 흥취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볼 농가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은 농가부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